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중재자를 통한 협상, 공습, 강경 압박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승리하려면 공습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상군을 투입해야만 합니다. 전면적인 침공이 필요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벌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트럼프가 따를 수도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란은 예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침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이 인기가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은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에픽 퓨리 작전 전반에 걸쳐 우리가 봐온 공군과 해군의 결합 전략으로 이란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략은 이란이 미국과 정면으로 싸울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순수한 파괴력 면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비대칭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의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도 버티고 견디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드론이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고고도와 해상 전투에서는 강력하지만 이란의 저고도 위협에는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주간의 작전이 이제 거의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자 트럼프는 좋지 않은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시작한 싸움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물러나는 셈이 되어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면 에픽 퓨리 작전은 헛수고가 됩니다. 하지만 외교, 장벽, 지속된 폭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트럼프가 이란에서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끔찍한 선택지들 중에서 그나마 덜 끔찍한 것입니다. 침공입니다. 곧 제시할 침공 시나리오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쿠르드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그것이 필요하며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은 처음부터 쿠르드족이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란 내에는 그 나라의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소수민족이 적지 않습니다. 이란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은 16%를 차지하는 아제르바이잔인들, 그리고 루르족, 발루치족, 티르크계와 아랍계 사람들, 이들 모두 인구 비중이 한 자릿수 %입니다. 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은 이란 정권에 의해 박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을 하나의 연합 전선으로 묶는 것은 미국으로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재 정권이 없는 이란의 모습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침공 시 진정한 도움이 될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쿠르드족이 미국을 도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이 침공 가능성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3월 4일 보도에서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CIA가 이란 내 쿠르드 세력을 무장시키기 위해 작업 중이었으며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이 테헤란을 급습하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에픽 퓨리 작전 초반 몇 주 동안 정권 전복이 목표였습니다. 이 초기 계획은 2월 22일 이란의 5 쿠르드 단체가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 세력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공습 시작 6일 전이었습니다. 이 단체들이 힘을 합치면 수만 명의 전투원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 단체들은 전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지는 정권을 대신해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이 테헤란을 습격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랜 B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침공을 준비하면서 쿠르드족이 이란 북부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어서 여전히 그들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미국은 이제 쿠르드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심지어 공습 지원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역이 아니라 보조 전력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 대부분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초기 계획 단계에서 미국 침공에 대한 첫 번째 장벽이 나타납니다. 그 장벽은 터키입니다. 터키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무장 쿠르드 민병대입니다. 그들이 미국 같은 동맹국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실제로 에픽 퓨리 작전 초기 단계에서 쿠르드 집단 개입을 막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은 터키였습니다. 이는 7월에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말한 내용입니다. 터키는 이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측과 협의했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공동 노력으로 이란 분열과 내부 소요를 노린 음모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까요? 여기 쿠르드족은 제외됩니다. 이스라엘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작전에 개입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쿠르드족을 전투에 끌어들이려 한 초기 계획의 배후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족이 미국의 침공 과정에서 벌이는 일의 배후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부담도 감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은 터키와 외교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원래 그 아이디어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공군력으로 쿠르드족을 지원할 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르드 전사들의 역할은 테헤란 공격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 북부와 서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배치됩니다. 6월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습니다. 쿠르드족의 연이은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IRGC 해군의 정치 부국장이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그 소위 교통사고의 배후에 쿠르드족이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모함마드 악바르자데. 트럼프는 쿠르드족이 이스라엘 도움을 받아 움직인다고 보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계획이 터키와 문제를 일으켜도 무마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행정부는 미국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미국이 지상 침공 중에 집중해야 할 명백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에도 복잡한 점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들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저희 채널에는 더 많은 영상이 있으며 매일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 놓치지 마세요. 미국의 역할은 적어도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섬들을 강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섬을 점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가능한 섬은 8개입니다. 일부 섬은 다른 섬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미국은 3곳을 선택합니다. 카르그, 라락, 그리고 카셈. 이 3가지 모두 이란 정권을 약화하는데 각각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석유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이란 경제 전체의 생명줄입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정권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 해안에서 약 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중요해질 겁니다. 이 섬은 이미 미국의 강력한 공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르그 섬은 석유 인프라가 위치한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곳에는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처리하는 수출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700만 배럴의 석유를 선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한 섬이 매년 수백억 달러가 이란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미국은 이란을 지탱하는 경제적 생명줄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입니다. 나락섬은 다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섬은 본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그 해협은 이란이 전쟁을 끝내도록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봉쇄한 곳이기도 합니다. 카셈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잘 요새화되어 있으며 벙커와 공격정이 배치된 작은 항구들이 있습니다. 이 섬은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이 요구한 200만 달러 통행료를 내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 당시였으며 섬에는 여러 레이더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신탑과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초소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셈도 있습니다. 3곳 중 요새 같은 곳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카셈은 144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큰 섬입니다. 이곳에는 14만 8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지하 미사일 도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22km 떨어져 있으며 반다르 아바스에는 이란의 주요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섬에서는 이란의 고속정이 끊임없이 출동하고 드론과 미사일도 발사됩니다. 그래서 이 섬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격 거점이 됩니다. 일부는 이 섬을 이란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3곳 중 미국이 침공하기 가장 어려운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침공해야 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파괴하려면, 즉 지상군을 투입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 케셈 섬을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이 3섬을 모두 점령하면 이란 정권에 3번 강력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카르그 섬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라라크 섬은 이란의 눈에 오른손 훅을 날리고, 카셈 섬은 이란의 공격 잠재력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호르무즈 해협에서만,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3섬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수만 명의 병력을 모으고 실제로 그들을 섬에 상륙시킬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된다면
곧 미국이 배로든 비행기로든 이란이 만든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곧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섬들을 점령하는 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섬들 방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카르그 섬이 이란 해안과 얼마나 가까운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6km는 미사일이나 드론이 이동하기에 멀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문제가 보이시죠? 이 세 개의 섬에 주둔한 미군들은 해안 지역에서 발사될 수 있는 이란의 모든 화력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포병과 소형정 떼도 아마 동원될 것입니다. 미군은 폭격을 받는 와중에 이 섬들에 대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물자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즉각적인 문제 외에도 미국은 선전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란 정찰 드론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드론 중 하나가 미사일, 샤이드 드론, 포병으로 미군 공격 장면을 포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병사들이 본토에 가까워진 지금 포병 공격이 처음으로 중요해집니다. 그 영상은 이란 국영TV로 전국에 방송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란은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걸프와 중동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미국이 이 세 개의 섬만 침공하더라도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은 이 세 개의 섬 침공과 함께 카르그에 주둔한 병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해안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라락, 그리고 카셈. 트럼프와 참모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호르무즈 제도가 미국 통제에 들어가면 이란이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건 눈이 먼 것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란 북부 서부에서 쿠르드 세력을 가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IRGC와 이란 군대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움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영국 속담이 있듯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트럼프와 미국은 선택지가 없고 이때 침공 관련 수치들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해안선은 매우 깁니다. 약 1800km에 달하며 페르시아만에서 오만만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도전입니다. 전통적인 상륙 작전은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속정과 드론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들은 물류를 방해하려고 할 것이지만 해안기지로 향하는 상륙함을 반드시 공격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에픽 퓨리 작전 중에 USS 복스함과 USS 트리폴리함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 중 어느 한 척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반다라 아바스 같은 기지들로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중 침공 또는 최소한 공군력과 상륙함의 조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해안 전역에 미사일, 보트, 드론 기지를 집중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란의 방공망 약 80%를 파괴한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C5 갤럭시, C17, 글로브마스터 3 등 수송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C-130 허클리스로 병력과 장비를 이란에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란은 아직 이동식 방공 전력을 보유하며 그 대형 비행기들은 착륙지가 필요합니다. 캐셈을 착륙장으로 활용해 병력과 장비를 선박으로 이란에 보내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해협에서 선박 사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안 근처 활주로에 공습으로 길을 내고 화물기를 착륙시켜 병력을 하차한 후 병사들이 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요. 헬리콥터로 특수부대 투입도 이런 방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력 규모 문제도 있습니다. 섬을 점령하는 데에는 수만 명의 병사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려면 100만 명 이상이 쉽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란 전역을 공격하고 테헤란까지 진격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전면 침공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다른 대통령들의 중동 정책을 비난하던 입장에서 자신의 걸프 전쟁을 시작하게 된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 정도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만 명의 병력을 이란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소모 전략을 펼치기 위해 섬과 해안 지역을 공격하는 방안이 더 선호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추정치는 수만, 수십만 명까지 다양합니다. 반다라 아바스만 점령하는데도 병력 2만 명 가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감안하면 수십만 명이 더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전히 이란 정권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비대칭적으로 능력을 입증했으니 처음부터 침공이 필요합니다. 그 정권은 이제 타격 사정권 안에 들어온 미군을 상대로 더 많은 전통적 군사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 정권은 7월 초 미국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권은 때가 되면 버티고 싸울 의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침공하면 이란의 대응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인 아흐마드 박샤에시 아다스타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우리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지상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침공 계획에 새로운 위험을 더합니다. 그 나라들은 이란과 싸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에피퓨리 작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이 위협을 실행에 옮기면 그들은 미국 동맹국과 이란 압박 중 선택해야 할 상황입니다. 후자가 승리하면 두 나라는 미국이 침공을 중단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걸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란이 어디까지 갈 의지가 있는지 알게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란이 이런 대응을 할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이란은 군대에 61만 명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군사 조직에 22만 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이 35만 명입니다. 이란의 목표는 혼란 조성일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가해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침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선택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7월 15일 CNN 보도에 따른 것으로 백악관에 가까운 소식통들이 트럼프가 이란에서의 작전 확대 방안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실패한 방법이 두 번째에도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영상 제작 시점에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달 남았고 11월 이 중요한 달이지만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지금 침공한다면 트럼프에게는 크게 승리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의회의 양원을 지키는데 치명적인 수렁에 빠질 수 있는 4개월의 시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가 민주당에 넘어가면 트럼프는 국내에서 더 큰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굴욕적으로 후퇴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택만 남은 듯합니다. 그가 후자를 선택하면 방금 보여드린 것이 한 시나리오입니다. 더 제한적인 선택지도 있습니다. 몇 달 전 우리는 카르그 섬에 집중해 하나를 다뤘습니다. 왜 이 섬이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이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